기출문제 1-4번. 이번 시간에는 소제목을 VO2max로 선정했어요. VO2max라는 건 볼륨, 옥시전, 맥스라는 뜻이니까 최대로 산소를 섭취하는 양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거 최대 산소 섭취량이다 라고 얘기하고, 단위는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퍼 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민이니까 미니트죠. 분이죠. 분. 그러니까 분당 내 체중 1kg당 최대로 몇 밀리리터까지 산소를 섭취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걸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측정합니다. 요거를 측정하면 요 측정한 걸 가지고 뭘 해요?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평가한다는 얘기죠? 뭘? 체력을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체력 중에서도 어떤 체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겠어요? 근력이겠어요? 유연성이겠어요? 아니죠. 심폐체력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 중에는 근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뭐 반응속도 쭉쭉 있는데, 심폐체력이라고 하면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폐유연성 이런 게 있어요. 심폐민첩성, 심폐순발력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폐지구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폐체력이라는 건 결국 심폐지구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해서 심폐지구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면 이 심폐체력 측정하기 위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는데, 이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영국 생리학자 힐이라는 분입니다. 아키발트 힐이라는 분. 1922년에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노벨상 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막 물살을 타는데, 그 중에 이런 걸 주도적으로 연구한 연구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하버드 피로 연구소라는 곳이에요. 이 하버드 피로 연구소라는 곳에서 어떤 걸 제안하냐면, 바닥에 박스 하나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는 높이가 최소 50cm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박스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리듬을 드릴 거예요.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당 30회 정도 수행하는 리듬으로 5분간 수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그 수행이 끝나면 이제 심박수를 측정해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최대 산소 섭취량 아니면 이제 심폐지구력, 심폐체력 이런 걸 이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 측정 값을 가지고. 만약에 5분을 지속 못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피로가 왔다는 얘기고, 그럼 피로가 오기 전에 그 지속 시간과 심박수를 가지고 이걸 평가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5분간 다 수행한 사람과 수행하지 못한 사람의 심폐체력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므로 심폐체력,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려면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 그런 검사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힐이라는 분, 아키발트 힐이라는 분이 1922년에 이 개념만 소개한 게 아니라 동시에 뭘 소개하냐면 산소 부채라는 거, 옥시전 대비라고 합니다. 요거를 소개합니다. 요게 지금 이제 EPOC죠. EPOC. 액세스 포스트 엑서사이즈 옥시전 컨섭션 해갖고, 이게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 이런 얘기를 해요. 그쵸? 요게 교재에 있어요. 교재 175페이지 175페이지에 이 그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앞서 소개를 했고, 요게 뭐죠? 요게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이 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 가동하기 전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크레아틴 인산 경로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해당 작용, 해당 과정, 이거를 가동시켜서 얻은 ATP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비산화적 에너지 생산 혹은 혐기성
에너지, 체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어떤 문제에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푸는 방법들 혹은 이해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출문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산화적 에너지 생산, 현기성 에너지 체계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운동이 끝난 다음에, 운동이 끝나면 심박수도 쭉 떨어져야 되고 환기량도 쭉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시간까지 호흡이 빠르게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를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비산화적 에너지 생산, 현기성 에너지 체계로 ATP를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또 ATP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 얘네들을 다시 복구시키겠다. 그래서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이 발생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운동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도 더 높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아니 운동 강도가 높다는 얘기는 화학적 반응 속도 써볼까요?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속도, 반응 속도. 즉 뭐냐면, 이 화학적 반응 속도가 높으려면 체온도 높아야 되고, 운동 강도가 높다는 얘기는 카테콜라민율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교감신경이 더 항진되니까. 그러면 체온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카테콜라민 호르몬을 제거하는데도 더 많은 어떤 그 산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운동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도 더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기출문제 1-4번을 통해서도 조금 말이 꼬이긴 했는데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